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 방안을 발표해 청년주택의 물량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이 허용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의료시설이나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강북권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주들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동빈 이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사님과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 활성화 방안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은 연금 활성화 정책이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그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5년 정도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기준은 65세의 고령 인구가 총 인구수의 14%가 넘는다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 5년 뒤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연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노후 준비가 국민들이 많은 노후 준비가 대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국민의 50%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통계 결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노후 준비가 아주 잘된 그리고 잘된 퍼센테이지가 10%도 채 안 되고요. 보통에서 전혀 안 한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 넘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노후 준비가 대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ECD 권고 수준인 70%에서 80% 정도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도 채 못 미치는 39.3%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표적인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던 나이 제한을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하더라도 이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연장자 기준으로 55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기준의 시가 9억 원 이상은 가입을 못했습니다. 이 시가에 대한 변경도 있었는데요. 주택 가격 시가를 시가에서 공시 가격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시가에 9억 원 이상이면은 가입을 못했었는데 이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제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주택 가격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됐었는데요. 자, 이제는 전세를 준 단독 그리고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다가구 단독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간단한 제도 개선이 또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이제 가입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또 추가로 개선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이제 서민층 같은 경우는 월 지급액을 확대하겠다라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소액이지만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5세 1억 1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기존에 4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어나는 소량이지만 늘어나는 이런 서민층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로 자동 승계한다는 부분, 이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연금이 승계되지가 않는 점, 이 점을 또 개선해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까지 개선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연금 가입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까지 이 점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연금 이외에 이제 퇴직연금이 또 있죠.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이런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도입 의무화를 통해서 장기간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이제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는 이제 연금 도입으로 단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월로 받는 이런 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율을 굉장히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운영 방식, 이런 연금 같은 경우는 또 수익률이 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익이 기존에는 굉장히 낮았는데요. 자, 운영 방식 선택권을 확대해서 수익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 선택권 같은 경우는 일임형 그리고 사전 지정 운용 그리고 기금형 등의 이런 운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연금 제도도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불입 한도를 늘린다든지 어떤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연금 계좌 불입 한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 1,800만 원이었는데요. 자, 지금 바뀐 개선안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플러스 ISA 만기 계좌 금액까지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추가 불입 금액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0세 이상 장년층 개인연금 IRP까지 포함.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연 200만 원을 더 확대해서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400만 원에서 IRP 합산 시 700만 원까지 이런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에 있는 한도를 200만 원 늘렸습니다. 6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까지 합산 시 9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연금 개선 사항들을 보셨는데요. 주로 이제 주택연금을 많이 또 가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상 주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도 많이 이용을 해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를 꼭 대비해서 이런 연금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노후의 대비책으로 좀 강조되고 있는 연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 연령도 확대되고 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더 넓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들 내 노후를 위해서 쏙쏙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돈 되는 부동산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겠죠.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 주목하고 계세요? 네. 자, 오늘은 양천구 목동 지역 그리고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역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지역 모두 어떤 개발 호재들이 많은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핫한 두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재와 미래 가치를 보고 두 지역 선별을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양천구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빈 이사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가보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 주변에 푸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오셨는데요. 시세 만나보시죠.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학군 좋은 곳 하면 꼭 나오는 지역 바로 양천구 목동입니다. 오늘 9호선 지하철역 가까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입지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네, 자, 목동 지역 하면 학군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자, 이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에 표시해드리는 이 지역이 대부분 목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같은 경우는 9호선 염창역이 다니고요. 아래로는 5호선이 다니죠. 목동역, 오목구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그런 노선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노선입니다. 특히 이제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에 급행이 쓰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9호선의 급행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변 염창역 부근의 목동 지역이 이런 굉장한 교통이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아래로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있죠. 26,000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주변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서쪽으로는 마곡지구가 현재 활발하게 마곡지구가 커지고 있죠. 자, 그리고 김포공항 그리고 서쪽으로는 멀리 인천공항까지 공항 종사자들의 수요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9호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멀리는 강남 업무지구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창역에서 급행을 이용하면 멀리는 강남 지역까지 20분 정도면 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큰 업무 단지로 인해서 많은 임차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런 녹지 시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로 한강이 바로 근접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각종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목동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까지 좋은 이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찾아보는 지역이 9호선 염창역이니까 급행역의 프리미엄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도 살짝 말씀해 주셨고 또 목동 재건축 소식도 있잖아요. 개발 호재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의 다양한 개발 호재 중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개발 호재는 아무래도 마곡지구 도시개발입니다. 자,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 개발이죠. 플러스 거기에 주거시설,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는 그런 도시 개발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업 입주율이 50%가 조금 넘는 그런 낮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마곡지구 완성이 되고 기업 입주율이 100%가 완료가 된다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군 좋은 목동 지역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들어오는 기업들 자체가 대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군의 굉장히 고소득층의 그런 직장인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임차 수요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소식입니다. 지금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 연도가 거의 30년이 넘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80년도 중반 내지는 중후반 사이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하는 이런 초기 단계이지만 이 지역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리고 용적률도 현재 이제 132%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까지 높은 그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도로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목동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는 월드컵대교가 지금 한창 건설 중이고요. 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한창 건설 중입니다. 이 두 곳은 이제 2021년 정도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의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이제 양천구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광명 그리고 이 금천구까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교통호재죠. 여의도 신월 IC 지하입니다. 여의도 지역부터 들어와서 목동 지역을 지나서 신월 IC까지 빠지는 이 도로에 대한 이제 공사인데요. 자, 이 기존에 있는 신월 IC로 빠지는 이 지역, 이 도로 자체가 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역, 목동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고요. 자, 이 공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도 내년이면 완공이 될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천구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호재인데요. 특히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제 목동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철도에 대한 호재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까지 이 지역에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양천구의 호재 이렇게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곡 산업단지가 완성이 됐을 때를 미리 감안을 해서 그때 입주할 수 있는 그 수요들과 함께 또 마곡의 양천구 목동의 학군의 수요까지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가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자, 아직까지는 가격 자체가 많이 높지 않은 그런 양천 목동 지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 기준입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이런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한 그런 양천 목동 지역입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선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민 이사와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 주변의 다세대 주택 찾아오셨는데요. 가격 만나볼게요. 시세는 약 2억 2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자, 돈 되는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은요, 영등포에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영등포고요. 여의도와 가깝기 때문에도 입지적인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입지 조건 따져보죠. 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표시해드리는 이 지역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역입니다. 자, 이 입지 자체가 굉장히 여의도와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죠.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3대 업무지구로서의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일자리 종사자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자,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개발 파크원이라든지 옛 MBC 부지 그리고 여의도역 인근의 사학재단 그리고 우체국에 대한 우체국
기존 우체국 부지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의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금융 중심지로 향후 발전을 하게 될 그런 여의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주거 위주의 뉴타운 개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 대비 50% 정도 준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에 많은 주거 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면 합쳐서 한 3만 세대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물레동 개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개발과 물레동 개발 같은 경우는 이 경인로를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고층 빌딩으로 변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그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5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가까이에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개발 호재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영등포동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재들과 가까이 여의도 호재까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자, 영등포 지역의 호재는 2030 서울 도시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기존에 있는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도성 지역, 종로 지역이죠. 그리고 강남 지역까지 기존의 도심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영등포 지역이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죠.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된 만큼 많은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예전구역도 확대 지정해 나가면서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질 그런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입지에서 말씀드린 영등포역 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자, 이 지역 영등포역 역세권 개발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180도 바뀌는 그런 개발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자, 기존에 영등포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 특히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낙후된 상업시설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핀테크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공덕지역이라든지 강남 지역의 테헤란로 같이 고층 빌딩이 질비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산업 문화 거점이라는 대선제분 부지도 지금 꾸준하게 개발 중이고요. 자, 그리고 물레동 공공공지도 개발 중입니다. 이 지역 두 곳은 복합 산업 문화 거점이라는 명목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선제분 부지의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조금 남겨두는 보존 개발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요.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요. 관광객이 사람이 몰리는 만큼 어떤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물레동 같은 경우는 물레동 중공업 지역도 주목해야 될 곳입니다. 자,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오래됐습니다. 50년이 넘는 그런 건물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소규모 철공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 물레동 1가부터 3가까지 통합 재개발을 추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또는 많은 주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물레동 개발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개발 소식입니다. 지금 두 지역 모두 합쳐서 100% 완료가 된다면 3만 세대 정도의 주거 세대가 들어오게 되죠. 이런 이 중산층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의 학군이라든지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이니만큼 이 지역 뉴타운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지역 전반적인 개발 계획들입니다. 특히 이제 영등포 지역에는 서부선이라든지 GTX 비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선 등의 이런 철도가 네 개의 철도가 새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 신호라이스 지하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영등포 지역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고 궁금증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영등포역 주변이 아직은 좀 낙후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격이 궁금해지는 게 이 주변이 180도로 좀 앞으로 바뀐다면은 지금 투자하면 뭐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을지 가격 분석 부탁드려요. 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금액이 높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매매 시세가 다릅니다. 2억 2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임대 2억 원대부터 2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이 영등포동 같은 경우 실투자 금액도 저렴합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등포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에서 9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로 접근을 하자면 수익률 6% 정도 수익률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해외 부동산에서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1부에서는 말레이시아 부동산 설명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및 MM2H 비자 설명회까지 함께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요,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요. 수익형 부동산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일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지금 공정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5%이죠. 해마다 5% 인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의 주택가격 공시 가격이 평균 1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 주택에 대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세금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범위 내에서 상가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 두 가지 수익형 부동산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바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가보겠습니다. 미사 IC에서 차량으로 2분 이내 거리의 지식산업센터 찾아볼 건데요. 자, 가격 살펴볼게요.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라는 특별한 유형이라면은요, 이곳에서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업무 시설을 찾아볼 것 같은데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인 이유, 입지에서 우선 찾아볼까요? 네,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올림픽대로이죠. 올림픽대로와 그다음에 이제 강변북로 이러한 이제 서울에서 주요 도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남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또 송파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미사 IC라는 곳에서 지역이 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 IC에 바로 붙어 있는 바로 미사 강변 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는 이러한 이제 뭐 서울 양양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망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또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우수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곳에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은 이곳은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아직도 토지 분양을 하고 있는 곳 중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주택에 대한 어떠한 공급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2기 신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였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 그러한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들어서 있는 지식산업센터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토지 용도를 보게 되면은 주거 용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대한 용지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상업 용지와 그다음에 산업 용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바로 이제 하남시이죠. 하남시 망월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곳은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토지 거래량이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곳은 이제 개별 공시가격 역시 상승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순유입률 전국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한 곳인데 그만큼 이곳에는 일자리가 앞으로도 들어서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곳에서 하나의 자족 도시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지역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서 인구가 유출이 되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어떻습니까? 하락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곳의 그 인구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 역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대료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미분양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미분양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임대료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이런 점과 함께요. 이 지역이 주거 업무 그리고 상업시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크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별해 오신 것 같아요. 개발 호재도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이제 핫한 이유가 바로 이제 전철 라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전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에서 이 8호선이라는 부분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제 남양주 구리로 이제 확장이 되는 노선과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죠. 바로 5호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발표될 9호선 4단계 구간 역시 지금 이제 미사 강변 신도시에 위치할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없습니다. 버스편이라든지 또는 자가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데 이곳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획이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5호선이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이제 세종 서울 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구간별로 이미 착공이 들어섰죠.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라는 거 역시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러한 이제 구간 역시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되었을 때는 가격으로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은 바로 일자리이죠. 일자리. 우리가 단순히 거주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그 30대, 40대들은 거주지와 그 다음에 업무지를 가까이 두려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곳으로 순수 유입이 되는 그러한 그 유입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전국적으로 높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 가운데 업무 시설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확히 어떤 정도의 크기에 어느 정도의 가격일지 투자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매매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1천만 원에서부터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1,000에 월세 65에서 75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대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주거용인 상품들, 아파트라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000에서부터 2,50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한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고요. 자, 저희가 대출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점들 저희가 챙겨보기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식산업센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과세되지 않는 범위에 그러한 이제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가고 그리고 공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이제는 1,000만 원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테크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은 이제 한강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한강변을 끼고 있는 한강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원의 조망권 역시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강을 바라보면 볼수록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이곳은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자족 도시로 형성 예정이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은 개인에게 월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법인에게 그러니까 사업장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에 그리고 또는 연체되지 않는 그러한 월세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대출 부분 유리한 지식산업센터 안에 업무시설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이사님과 본부장님과 함께할 두 번째 정보는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주변의 상가 찾아볼 텐데요. 상가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꽂힌 상가를 만나본다니까 지금 기대가 많이 품으실 것 같은데요. 입지 우선 살펴볼까요? 네, 이곳 이제 교대역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 서초동이죠. 서초동으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번화가도 있고 또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업무 단지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곳 중에 하나이죠. 자, 이곳에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도심 기능과 그리고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시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20대, 30대 단독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이죠. 1인 가구 중심의 복합 도시로 기능을 육성 중인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그 서초구의 목표, 그러니까 발전 방향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강남역과 교대역, 양재역 일대를 국제 업무와 그다음에 상업, 유락, R&D 등 전략적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점이죠.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시킨다라는 점입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그 고액 연봉자라든지 이러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예술 그러한 이제 시설 특구를 지정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가용지 이러한 이제 개발이 필요한 그 지역이라든지 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목표를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물건에 대해 자세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위치는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인 상가이다. 바로 이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인 상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2호선과 3호선이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죠.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권이 잘 발달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강남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테헤란로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전에 오는 수요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테헤란로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헤란로 하면은 비싼 임대료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사업장 그 대표들도 많은데, 그러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수요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 바로 교대역이죠. 교대역을 사무실로 한번 임대를 놔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시설과 그 다음에 유통업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유학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업종이 입주를 했는데, 정말 다양한 업종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상가와 그 다음에 업무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이니만큼 개발 호재도 정말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대표적인 호재들을 서초구 서초동에서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특히 이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때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먼저 구역 지정을 하죠. 구역 지정을 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을 하는데, 이곳도 똑같습니다. 이곳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종상향을 한다는 점이죠.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로 이렇게 이제 종상향을 예정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바로 교대역이 그렇습니다. 이 교대역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노후된 건축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킬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롯데치성 부지입니다. 계속해서 업무 시설이 늘어난다라는 점이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인데, 이곳이 이제 착공이라든지 완공이 들어섰을 때에는 특히 이제 상주 인구만 약 4만여 명을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바로 매물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정보사 부지이죠. 지금 이곳은 이제 하층부는 터널로 개통이 되었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인데, 지금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 완공 예정이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교대역 주변으로는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상가 만나보고 있고요. 남아있는 궁금증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1668번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대역 2분 거리라고 하니까 참 개발 호재도 만만치 않게 좋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까 봐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매매 금액과 또 이 부분 수익적인 부분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에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 보증금 3천에 월세 70에서 100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임대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곳은 이제 상업시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가게, 뭐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가게도 좋고 업무시설로서도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임대를 맞출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출과 임대 그 보증금을 활용해서 실투자 금액으로는 1억 2,500에서부터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살펴드렸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상가 지금 투자를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활용법이 좀 다양하다고 하셔서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딱 3가지로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은 실제로 교대역 인근으로 오게 되면은 신축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힘들다라는 점이죠. 신축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굉장히 귀한 지역. 신축에 대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대규모의 개발 호재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좌우측으로 보게 되면은 롯데칠성 부지와 그 다음에 그 서리풀 그 상단, 서리풀 공원 상단 그 업무시설로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교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보게 되면은 다양한 임대 수요층이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시설 또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 지역이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임대 시장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가 교대역 바로 2분 거리니까요. 이 상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의점 한 가지씩 짚어보고 있어요. 어떤 점 주의해 볼까요? 네, 상가 투자하실 때 굉장히 두려움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제때 맞춰지지 않아서 어떠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이게 바로 분양자의 어떠한 부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한 지역을 봤을 때에는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업무시설의 상주인구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에 있어서도 안정적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 유의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가보시기 바랄게요.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만나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방송 이후에 따로 마련돼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자, 서울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개최되는데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참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만나본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아래 전화번호 계속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궁금증은 02-3153에 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